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민호, 박민호 대답해 보세요. 네. 왜 4명이 동시에 대답한 걸까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발음으로 소리 나는 말도 있는가 하면 잠자리, 잠자리. 표기는 같은데 발음이 다르게 나는 경우도 있죠? 또 이 경우는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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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표기된 받침은 다 다른데 발음은 같죠? 표기된 것과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다르네요. 왜 이건 받침 기억을 그대로 올려서 국이라고 발음하면서 이건 왜 굿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드가 주로 바뀌어서 굳이라고 발음할까요? 우리는 모국어로 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궁금하죠? 자, 이 단어들을 한번 발음해 볼까요? 꽃, 꽃을, 꽃만. 꽃이라는 음절이 혼자 발음되면 꽃이라고 발음되는데 뒤에 을이 오면 꽃을, 뒤에 만이 오면 꽃만으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어떤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문 변동은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해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문 변동은 표기된 단어를 발음할 때만 일어나기도 하고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해요. 따라서 의문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잘 알면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표기할 수도 있게 된답니다. 우선 의문 변동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의문 변동의 구체적인 종류를 배우기에 앞서 큰 범주에서 분류되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더 쉽답니다. 의문 변동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의문이 만날 때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이 교체예요. 두 의문이 만날 때 한쪽 의문이 없어지는 것이 탈락이고요. 두 의문이 만날 때 이렇게 없던 의문이 새로 더해지는 게 첨가고요.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의문이 되는 것이 축약입니다. 의문 변동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울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국외음화, 두음 법칙,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거센 소리 대기를 살펴볼게요. 이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국, 박, 부어. 음절 끝소리가 다 뭘로 소리 나나요? 네, 윽 소리. 종성에서 기역으로 표기되는 소리가 나죠? 계속해서 볼까요? 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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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히읗. 받침의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이 표기되어 있지만 소리는 모두 읒 소리, 디귿으로 표기되는 소리가 나죠? 날, 남, 입, 입. 비읍과 피읍으로 표기된 받침도 끝소리는 읍소리, 그러니까 비읍으로 표기된 소리로 나네요. 공.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음절의 끝에는 이런 자음들을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발음은 이렇게 7개의 소리만 납니다. 이렇게 음절 끝소리에 오는 자음이 이 7자음, 가, 느, 다, 란, 물, 방, 울 중에 한 소리로 교체되는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의문 현상에서는 될 화자를 써서 무슨 화라는 이름이 붙는 게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 의문이 그런 의문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음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비음이 뭔지 기억나세요? 잠시 의문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자음 체계표를 떠올려 볼까요? 비음이 어딨죠? 네, 바로 이 자음들이 비음이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을 만나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밤물, 걷는다, 부엌문, 밥. 의 끝소리가 뒤에 오는 비음 물을 만나 같은 위치에서 발음나는 무로 바뀌어서 밤으로 소리나죠? 걷는다도 마찬가지예요. 겉의 끝소리가 비음 느를 만나 같은 위치에서 발음나는 느로 바뀌어서 건으로 소리나죠? 그럼 부엌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엌문으로 소리나는 걸까요? 이 부엌의 받침은 어떻게 비음화가 일어날까요? 네, 먼저 앞에서 배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쳐서 일단 부엌이 부억이 된 다음 뒤에 비음 물을 만나 같은 위치에서 발음나는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음화입니다. 이번에는 유음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음 체계표에서 유음은 바로 르죠.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을 만나 유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신라, 칼날. 신의 끝소리가 뒤에 오는 유음을 만나 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위치에서 발음나는 유음으로 바뀌어서 실로 소리납니다. 이번엔 날의 첫 소리가 앞에 오는 유음을 만나 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위치에서 발음나는 유음으로 바뀌어서 랄로 소리나죠? 역시 유음화가 일어났네요. 이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책과, 없다, 국밥, 책상, 값지다. 아음절의 받침 그드부 뒤에서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예요. 책의 끝소리와 뒤에 그가 만나서 꽈로 소리나죠? 따, 밥, 쌍, 찌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이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건 바로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어간 받침 느무 뒤에서 어미의 자음이 된 소리로 나는 경우예요. 안따의 어간 안과 연결어미 고가 만났는데 어간이 느로 끝나니까 뒤에 그가 된 소리 끄로 바뀌어 꼬로 소리 나죠? 감따도 마찬가지예요. 감따의 어간 감과 종결어미 다가 만났는데 어간이 무로 끝나니까 뒤에 드가 된 소리 뜨로 바뀌어 따로 소리 나죠? 경음화. 된 소리 대기는 안울림 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 소리가 오면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된 소리 대기는 안울림 소리끼리 만날 때 일어나므로 그, 드, 브로 끝나는 소리 뒤에서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예외적으로 끝소리가 느, 무인 용언의 어간에 예사 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번에는 국외음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단어들은 굳이, 같이라고 발음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같이라고 발음할까요? 여기에 즈, 츠는 국외음이죠. 국외음화는 끝소리가 드, 트인 형태소가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즈, 츠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자음 드, 트가 발음되는 위치를 살펴볼까요? 드, 트는 바로 여기, 치조에서 만들어지는 자음이죠. 그런데 모음 이는 모음 중에서 국외음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됩니다. 바로 여기쯤이요. 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뭐였죠? 네, 바로 즈, 츠죠. 그러니까 혀 입장에서 여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며 디, 티를 발음하는 것보다 그냥 이 자리에서 지치, 지치 발음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이 단어들이 합쳐지면 어떤 단어가 되죠?
따님, 소나무, 다다리, 여다지, 바느질 이렇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없어진 의문이 있죠? 바로 리을이 탈락됐습니다. 먹다라는 동사가 활용하면 먹다, 먹으니, 먹은 이렇게 어간의 받침 기억이 그대로 살아 활용되죠? 그런데 갈다라는 동사를 봅시다. 갈다, 가르니, 가른 이렇게 먹다와 똑같이 활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간 받침 리을을 탈락시켜 간이 돼야 맞습니다. 이 단어들을 활용시켜 볼까요? 끄다, 끄니, 끄고. 그리고 어미, 어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끄어서? 아니죠. 끄어서에서 의가 탈락돼서 꺼서가 되겠죠. 담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그다, 담그니, 담그고. 그리고 어미 아가 붙으면 의가 탈락돼서 담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담가 먹었다. 이렇게 써야겠죠? 이번에는 이 단어들을 활용시켜 봅시다. 가다, 가고, 가니. 그런데 어미 아서가 붙으면 가아서가 되죠? 같은 동음이 반복되므로 어간의 아는 탈락되어 가서가 됩니다. 서다의 어간 서에 어미 어라를 붙이면 서어라가 되는데 동음 어가 탈락되어 설아가 됩니다. 의문의 탈락은 두 의문이 만나면서 한 의문이 사라져 소리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문의 탈락에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어요. 자음 탈락에는 대표적으로 자음 르가 탈락되는 리을 탈락, 모음 탈락에는 대표적으로 모음 의가 탈락하는 의 탈락과 동음 탈락이 있습니다. 의 탈락은 어간이 의로 끝난 용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의가 예외 없이 탈락하는 현상이고요. 동음 탈락은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그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두음 법칙입니다. 머리 소리 두음은 머리에 오는 소리,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다음 예를 볼까요? 여러분, 다음 한자어를 원래 한자음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력사, 녀자. 한자의 발음 그대로 읽으면 력사, 녀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르나 느가 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바로 두음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소리에 르가 오면 단어 첫머리에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거나 탈락됩니다. 락원이 낙원, 레일이 내일, 로인이 노인, 량심이 양심, 예절이 예절, 리발이 이발이 되는 것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또 첫소리에 니은이 오면 단어 첫머리의 니은은 이나 이가 포함된 이중모음과는 함께 쓰지 않으므로 연세가 연세, 닉명이 익명이 되는 것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첨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모음 첨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의문에서 배웠던 반모음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 해요. 반모음은 단어 뜻 그대로 절반만 모음인 소리라는 의미인데 소리 자체의 성질은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한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소리죠.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옮겨가며 발음되는 모음은 이중모음이었죠. 자, 상점에 들어가는 문에 항상 붙어있는 표시들이죠. 여러분은 이 말들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미시오, 당기시오, 미시오, 당기시오. 이건 쓰여있는 음은 그대로 미시오로 읽는 게 원칙이지만 시의 이모음과 바로 뒤에 오는 오모음이 바로 만나는 걸 꺼려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두 모음 사이에 반모음 이를 첨가하여 미시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답니다. 반모음은 반자음이기도 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들어가서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당기시오도 당기시오라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기시오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모음 첨가라고 하죠.
그러나 반모음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것은 허용하나 표기하는 것은 표기법에 어긋나요. 따라서 미시오, 당기시오라고 쓰여 있는 표시는 틀린 표기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발음해 보세요. 크, 트, 츠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단어들도 발음해 보세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의 의문과 뒤의 의문이 만나 축약이 됐죠? 축약에는 대표적으로 자음이 축약되는 거센 소리 대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거센 소리가 아닌 예사 소리가 흐 소리를 만나 거센 소리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음 체계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떠올리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은 내용이 많으니 정리 문제는 생략할게요. 혹시 음운 변동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나와 주변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 표기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음운 변동이 더 잘 이해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